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마음 챙김 명상을 수행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가 아니라 이게 너한테 도움이 됐느냐, 너 스스로 조금이라도 행복해지겠고 좋은 사람이 되고 있느냐, 이게 이 수행의 척도로 삼아라. 안녕하세요. 마부지기 유정은입니다. 오늘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저의 명상 스승이자 미국에서 정말 가장 존경받고 있는 명상 선생님들 중 한 분이신 잭 콘필드님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많은 분들이 그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책을 쓴 잭 콘필드님과 이분의 성함을 혼동하시더라고요. 네. 그 잭 콘필드님은요, 미국 통찰 명상협회라는 곳을 또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명상 선생님들이신 샤론 샬즈버그, 조셉 골드스타인님과 함께 세우신, 어떻게 생각하면 미국의 그 많은 명상 선생님들의 또 명상 선생님이신 분이에요. 네. 그리고 마음 챙김 명상과 결을 같이 하는 그 통찰 명상을 미국에 대중화시키고 계신 분이시기도 하신데요. 아직 살아있으시고 그리고 건강하신 그런 선생님이시랍니다. 제가 잭 콘필드님을 처음 만나 뵌 건 2015년도였어요. 근데 그때 저한테는 어떤 시기가 와 있었냐면요. 제가 명상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마부를 통해서도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었는데, 그 차드 맹탄이라는 구글 출신의 엔지니어가 쓴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 라는 책을 읽고, 마음 챙김 명상을 하면 사람들이 일단 자신이 더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좀 더 너그러워지고,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비심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구나. 한마디로 명상을 하면 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.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이 마음 챙김 명상을 내가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렸으면 좋겠다. 네. 그렇게 해서 제가 마음 챙김 명상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었거든요. 근데 채 3년이 지나지 않아서 저한테 굉장히 큰 슬럼프가 한 번 왔었어요. 그게 어떤 슬럼프였냐면요. 사실 슬럼프라기보다는 의심이었는데요. 이런 거였어요. 그 명상을 하면서 제가 처음에 이걸 하면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해지고, 일단 나부터가 좀 더 행복해질 것 같고, 그리고 좀 나은 사람,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, 명상을 하면서 일단 나부터가 오히려 막 나의 결점들, 그리고 명상을 하니까 마음 챙김이 이루어지면서 내 마음 안에 있었던 막 그 고통스러운 기억들이나 수치심 막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는 걸 보게 됐고요. 그리고 더 좀 그랬던 건 다른 사람들인데요. 다른 사람들도 명상을 정말 오래 했다는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, 저분들이 정말 좋은 사람인가? 지금은 저도 이제 그게 저의 판단이었다는 걸 알지만, 그때는 되게 어설프게, 왜 명상을 하는데 왜 저러지? 막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. 네.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아니, 이렇게 눈 감고 앉아서 명상을 하는데, 내가 좋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, 그리고 일단 내 마음이 이렇게 편하지 않으면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 거지? 그리고 더 또 중요한 건, 내가 이걸 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 거지? 일단 내가 확신이 없는데?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굉장한 슬럼프였고요, 저한테는. 어떻게 생각하면 내 인생을 걸만한 일을 찾았어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, 이게 아닌가?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정말 굉장한 슬럼프였는데, 2015년도에 차드 맹탄님이 그 싱가포르에서 위즈덤 2.0 싱가포르를 처음으로 열었어요. 그리고 저는 거기 가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그 행사가 이제 운영되는 걸 좀 도왔거든요. 근데 그 자원봉사를 하면서 연사분들에게 이제 길을 안내하고 뭐 이런 일도 했었는데, 잭 콘필드님은 그 전부터 제가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정말 이분에게 좀 가르침을 받아보고 싶다. 정말 현명하고 자애로우신 분 같다.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.
그러니까 저한테는 약간, 그러니까 명상계에, 저한테는 팬덤이 있는 거죠, 저는. 그래서 명상계에 저한테는 약간 뭐 BTS 같은 느낌이었어요. 아, 이분을 좀 만나고 싶다. 이분의 가르침을 너무 듣고 싶다. 예. 근데 그 행사장에 제콘필드님이 계셨거든요. 초대를 받으셔서. 너무너무 설렜죠. 근데 제가 이제 길 안내를 돕고 있었는데 제콘필드님이 그날 그냥 앞에서 이제 길을 찾아가시다가 갑자기 제가 이제 뒤에서 이제 모시고 가고 있었는데 뒤를 돌아보시면서 어, 혹시 이쪽으로 가는 게 맞나요? 라고 그냥 저한테 물어보셨어요. 그 진행 요원이라는 걸 아셨으니까요. 근데 제가 그때 제콘필드님한테 네,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모르게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는데 눈물이 터진 거예요. 제가 그 쇼핑몰 같은데 이제 컨벤션 센터라고 하죠. 예, 우리나라로 치면 코엑스 같은 되게 넓은 그런 실내 공간이었는데 거기를 이렇게 이동하다가 길을 물어보셨는데 저한테 제가 거기다 대고 네 맞아요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하면서 막 엉엉 울어버리는 거예요. 제콘필드님이 놀라셨어요. 예, 누구라도 놀라겠죠. 갑자기 내가 길을 물어봤는데 상대방이 막 운다면 이제 물어보셨죠. 무슨 일이냐. 근데 제가 그때 제콘필드님에게 되게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. 저는 명상을 시작하고 그래도 나름 명상을 알리고 싶어서 이거를 저 개인적인 수행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저의 소명으로 삼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그렇게 소용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. 제가 주변에 이걸 하시는 다른 분들, 저보다 훨씬 명상을 오래 한 다른 분들을 봤을 때 그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사람인지 훌륭한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. 일단 저 자체가 저부터가 제가 좋은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. 예. 그리고 자꾸만 이렇게 판단하게 되고 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. 이제 저는 이거를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말씀드렸어요. 그랬더니 제콘필드님이 저를 보시면서 사실 되게 재밌는 건 뼈 때리는 말을 해주셨어요. 네, 이렇게 얘기하셨죠. Oh dear, it's too late to go back. 그 순간 이게 이제 한국말로 하면 얘야, 이제는 너무 돌아가기엔 늦었단다. 이 말씀이셨는데 그 순간 저한테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는데요. 이렇게 숨이 들어와서 몸이 하는 이런 이완의 느낌 있잖아요. 제가 이렇게 막 그 긴장감 이런 걸 내 마음에 꽉 붙들고 있었는데 막 어떻게 막 이렇게 붙들고 있었는데 이게 저 여기 가슴을 턱 막고 있는 게 쑥 내려가는 느낌. 그래서 머릿속이 맑아지는 거예요. 맞아. 사실 돌아갈 수 없어. 돌아가고 싶다고 말은 했지만 어떻게 돌아가겠어요. 이건 되게 신기한 게요. 마음챙김 명상은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시작을 하시잖아요. 그러면 자전거 타는 거랑 되게 똑같아요. 예.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혹은 이제 뭐 성인이 되셔서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시면 처음엔 저거 어떻게 하지? 특히 두발 자전거로 이제 균형 잡아 가는 걸 배우시면 처음엔 저걸 어떻게 하지? 너무 무서워하지만 한 번 배우면 그쵸? 이제 그거를 안 타던 때로 돌아가긴 힘들어요. 이미 내 몸이 기억하게 되거든요. 잊으려고 해도 잊기 정말 힘들어요. 근데 마음 챙김 명상이 저도 그 순간 어떤 딱 깨달음이 왔냐면 정말 그렇네. 이제 내가 이거를 모르던 때로 돌아갈 순 없구나. 이미 나는 이 길 위에 있구나. 되게 역설적이게도 내가 이것을 모르던 때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그 생각이, 그 사실이 저를 굉장히 편안하게 만들었어요. 그리고 제콘필드님이 저한테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. 너의 얘기를 잘 알겠다. 근데 사람마다 우리가 이런 수행을 할 때는, 특히 마음에 관련된 수행을 할 때는
다 시작하는 지점이 다르다. 어떤 사람은 여기서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시작한다. 그래서 네가 보기에 아직도 여기 있어 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은 그 수행을 통해서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다. 너도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또 생각해보니까 또 고개가 끄덕여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마음챙김 명상을 이제 수행을 할 때, 너의 일상에서 수행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가 아니라 이게 너한테 도움이 됐느냐. 너 스스로 조금이라도 행복해지고 좋은 사람이 되고 있느냐. 이게 이 수행의 척도로 삼아라. 물어보셨죠. 이걸 통해서 네가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이 되고 있느냐.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제가 아까 저의 어떤 못난 점, 막 그런 고통스러운 점들이 제 마음에서 계속 발견되니까 명상을 한 게 마냥 이렇게 막 행복한 것만은 아니고 힘든 순간도 있었다고 했잖아요. 하지만 제가 점점 요즘에 명상을 하면서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명상을 하면서 느끼고 있는 건 마음챙김 명상이 나를 막 더 대단한 사람? 이렇게 뭐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조금 내가 더 좋아하게 되는 건 있는 것 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나로 있는 게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했어요. 옛날에는 막 내가 나를 되게 미워하고 이런 점은 좀 싫어. 이런 거 좀 고쳤으면 좋겠어. 막 이런 게 너무 많았다면 지금은 아유 그래. 뭐 당연하잖아요. 사람은 사람이지. 완벽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지. 그냥 나 자신에 대해서 조금 가벼워지게 된 거? 그건 분명히 마음챙김 수행이 저에게 가져다 준 선물 같은 거였어요. 그래서 제콘필드님이 저한테 주셨던 가장 큰 선물은 좋은 스승이셨던 제콘필드님이 저한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첫 번째는 바로 이 길 위에 설 수 있게 한, 다시 설 수 있게 한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. 그리고 사실 두 번째 또 큰 선물은요. 이제 제가 이제 그때쯤 됐을 때, 그 정도 이제 저한테 조언을 주셨을 때 눈물이 멈추고 막 웃고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그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. 그리고, 너와 비슷한 고민을 했던 그 당시에는 두 분이 약혼한 사이셨어요. 재혼하셨거든요. 내 약혼자 트루디를 만나라. 너무 그 스윗하신 게 연세가 두 분 다 70이 넘으셨는데도 그때 이제 연애를 하시고 계신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트루디 군마님을 저한테 만나라고 소개를 해주셨고 그 다음날 트루디 군마님을 만나서 트루디 군마님에게 조언을 얻고 또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어요. 그리고 저에게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스승님은 트루디 군마님, 가장 존경하는 스승님은 제콘필드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너무 두 분 다 제콘필드님은 저한테 위즈덤을 알려주셨고 트루디 군마님은 저에게 자비심, 컴패션을 알려주고 계세요. 그거는 그냥 강의가 아니라 그 두 분이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, 그 두 분이 서로에게 어떻게 하는지, 그리고 저 같은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서 배우고 있거든요. 근데 이런 두 분을 우리 마보 가족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수 있다는 게 저에게는 정말 가슴 벅차는 영광이고 가슴 벅차는 일입니다. 사실 정말로 한국에 모시고 싶었는데 너무 유명한 분들이시라 너무 바쁘신 거예요.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고 하시느라. 그래서 한국에 모실 수가 없었어요. 제가 2년인가 3년 전에 중국에선 한번 뵀었는데 그 이후로 아시아에 이제 또 연세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오시는 걸 힘들어 하시더라고요. 근데 이렇게 코로나19가 사실 우리에게 온라인 줌 강연을 되게 일반화시키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 한국 사람들만을 위한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거든요. 되게 어렵게 부탁을 다시 드렸었어요. 그래서 이 기회를 꼭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고요. 코로나19가
지금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있냐면 삶 자체가 되게 불안해졌어요. 이제 옛날에 우리가 단단하다고 믿었던 것들, 많은 것들, 예를 들어 나의 직업, 가족, 그쵸? 건강, 나의 미래,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당연하지가 않게 되었어요. 불안해요. 우리 누구나 모두가 그래요. 이런 상황일수록 저는 우리에게 더 마음 챙김 명상이라는, 우리의 마음의 힘을 길러줄 수 있는 이 수행이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선물 같은 시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. 제콘필드님과 트루디 굿맨님의 10월 3일 오전 10시 온라인 줌 강연을 놓치지 마세요.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. 그러면 10월 3일 온라인에서 뵙겠습니다.